짐승, 이은봉. 먼 옛날 어렵게 나는 내 아내 짐승으로부터 떠났다. 그때는 내 아내도 아주 쉬운 검고 흰 짐승이 살고 있었다. 짐승은 자연, 자연은 사물, 사물은 식물, 식물은 동물, 동물은 광물. 식물과 동물과 광물을 떠나며 나는 한 말씀 얻었다. 말씀은 신, 신은 법, 법은 리. 그렇게 나는 오래전 짐승을 떠나 인간이 되었다. 인간은 질서, 질서는 원리, 원리는 법. 나는 법을 받들며 살았다. 내내 법과 더불어 살았다. 마침내 나는 법이 되었을까? 그렇지는 못했다. 끝내 나는 짐승을 떠나지 못한 채 살았다. 여전히 짐승과 함께 살았다. 벼랑간 꿈틀꿈틀 짐승이, 식물이, 동물이, 광물이 내 안을 꽉 차오르고는 했다. 자주 짐승을, 자연을, 사물을 그리워하며 살았다. 사물은, 사물의 숲은 어두웠다. 희고 검었다. 잘 보이지 않았다. 걸핏하면 충동이, 발작이, 황홀이, 딱딱한 막대기를 들이밀고는 했다. 동일화를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동일화 과정을 수행할 때 시인들이 동원해서 쓰게 되는 주된 상상력 4가지. 첫 번째 뭐였죠? 대상이나 타자 안에 살고 있는 화자를 체험하라. 화자나 타자 안에 살고 있는 대상을 체험하라. 대상 속에 거주하다 밖으로 빠져나온 존재를 체험하라. 화자나 타자 안에 거주하다 빠져나간 대상을 체험하라. 네, 이번 영상에서는 4번째인데요. 화자나 타자 안에 거주하다 빠져나간 대상을 체험하라. 화자, 또는 타자, 그러니까 우리 안에 살다가 빠져나온 대상을 형상화하는 방법. 그러니까 화자 안에 시인 내부에서 거주하다 빠져나간 그 대상을 어떻게 형상화해내는가, 네, 그걸 좀 보자는 거죠. 아래 시에서 제시되는 인간의 2가지 속성이 뭔가, 이 2가지는 제가 문제를 좀 문제로서 하나 제시를 해봤는데요. 이 2가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면서 작품을 보도록 합니다. 네. 그리고 제목이 짐승이랍니다. 짐승. 동물도 아니고 또 시 내용에는 동물이 나와요. 왜 또 짐승이라고 했을까요? 짐승. 그죠? 내 안의 짐승으로부터 빠져나온 나. 이게 이제 주제죠. 내 안에 짐승으로부터 빠져나온 나. 짐승으로부터 빠져나온 나는 또 어떤 존재인가? 그죠? 또 내가 빠져나온 그 짐승은 또 어떤 존재인가? 이걸 꼭 살펴봐야 됩니다. 그죠? 내가 빠져나온 그
짐승은 어떤 존재이고 또 그 짐승에서 빠져나온 나는 어떤 상태인가. 네, 그것을 좀 염두에 두고서 읽도록 합니다. 네. 먼 옛날 어렵게 나는 내 안의 짐승으로부터 떠났다. 그때는 내 안에 아주 쉬운 검고 흰 짐승이 살고 있었다. 검고 흰 짐승이래요. 이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네, 내 안에 짐승이 살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짐승은 자연은 사물, 사물은 식물, 식물은 동물, 동물은 광물. 식물과 동물과 광물을 떠나며 나는 한 말씀을 얻었다. 이제 말씀을 얻었대요. 태초에 말이 있었느니라 라는 것과 좀 상통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짐승이라는 것들은 자연이죠. 자연의 일부가 짐승이고 또 자연에 있는 모든 사물은 사물이죠. 자연의 존재는 또 사물은 식물, 식물은 동물. 한마디로 짐승은 자연으로 치환될 수도 있고 짐승은 사물로 치환될 수가 있고 또 짐승은 식물로 치환될 수 있고 동물로 광물로 치환될 수가 있습니다. 그 상태를 떠나며 나는 말씀을 얻었다라고요. 말씀을 얻었대요. 그러니까 말을 얻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말을 얻는다는 것은 문명 사회죠. 문명을 얻은 거죠. 문명 사회의 일원이 되었다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식물과 광물과 동물은 어떤 상태요? 짐승. 그러니까 원시 상태인 거죠. 그래서 원시 상태를 떠나면서 야만 상태라고 그럴까요? 야만, 원시 상태를 떠나면서 문명을 얻었다라는 말로 보입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이런 것들 보시면 짐승이니 식물이니 사물이니 동물이니 하는 것들 또는 광물이니 여기서 광물이라는 말이 맨 뒤에 나왔죠. 광물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지각 속에 있는 어떤 무기질 물질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광물은 뭐죠? 광물. 첫째는 그 구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어떤 구성의 질이 어떤 균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화학 성분이 같아야 돼요. 화학적 성분이 같아야 되고 또 그 결정의 방법이 같아야 돼요. 그런 게 이제 금, 철, 유황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광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기 있는 존재들은 어떤 순질성을 가진 존재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광물이 그런 순질성이 있어야 광물이죠. 자꾸 섞여 있으면 화물이 돼버리죠. 그래서 이거는 그런 순질성을 가진 원시적 또는 어떤 그 태초의 그 야만적 그런 존재인데 거기를 떠나가지고 나는 문명의 세계로 진입을 한 거죠. 그래서 말씀은 신은 법은 띠. 그렇게 나는 오래전 짐승을 떠나 인간이 되었다. 짐승은 뭐예요? 원시 상태죠. 그리고 인간은 뭐예요? 문명 속의 인간을 말하죠. 그래서 원시 상태에서 문명 세계로 진입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하면 뭐예요? 종교죠. 종교는 뭐죠? 도덕, 윤리를 말합니다. 근데 또 신은 법이래요. 그 법은 또 뭐예요? 사회 시스템, 사회가 돌아가는 그 시스템을 말하고 그 법이라는 것은 어떤 이치에 맞는가, 어떤 까닭, 원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어떤 사회 문명 사회화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에요, 인간. 근데 여기서 인간은 어떤 인간이죠? 그러니까 문명화된 인간, 사회화된 인간이죠.
인간은 질서, 질서는 원리, 원리는 법. 나는 늘 법을 받들며 살았다. 내내 법과 더불어 살았다. 한마디로 법에 치여 살죠. 우리가 과학을 공부하든 물리학을 공부하든 거기에 법칙이 있죠. 그 과학에도 법칙이 있고 사회학에도 법칙이 있고 그런 어떤 법칙에 치여서 살게 되었대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문명사회의 삶을 산 거죠. 네, 문명사회의 삶을 살았는데 그러면 마침내 나는 법이 되었을까라고 서리법이죠. 이렇게 다 반문하고 있어요. 인간은 되었는데 인간은 문명적 존재를 여기서 말하는 인간은 문명적 존재죠. 문명의 존재. 그런 문명의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나는 거기에 만족을 했겠느냐 이거죠. 그렇지는 못했다라고 합니다. 끝내 나는 짐승을 떠나지 못한 채 살았다. 여전히 짐승과 함께 살았다. 문명세계에서의 인간이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근원, 아주 우리가 어떤 그 본성 또는 뭐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질, 바로 그 자연에서 왔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원시성이라든가 또는 뭐 야만성, 그게 이제 짐승이죠. 인간의 아주 근원에 깔려 있는 그런 어떤 숨겨진 마치 흔적기관이라도 되듯이 그 남아있는 그런 어떤 존재, 내 안의 존재가 바로 짐승이죠. 왠지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가 좀 깔려있는 듯해요. 네, 그래서 그 짐승을 그 상태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살지는 못했다라고 합니다. 벼랑간 꿈틀꿈틀 짐승이 식물이, 동물이, 광물이 내 안에 꽉 차오르고 자주 짐승을, 자연을, 사물을 그리워하면서 살았다라고 해요. 네, 왠지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자연 상태로, 그러니까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은 심리가 좀 반영된 듯해요. 네, 그러니까 짐승, 식물, 동물, 광물이 내 안에 꽉 차올랐다는 것은 그리움으로 가득 차 있겠죠. 네, 그런 것에 대한 회귀하고자 하는 어떤 동경, 그런 동경이 가득 차올랐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리워하면서 살았다라고 합니다. 아까 뭐라고 그랬죠? 완전히 떠나지는 못한 채 살았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완전히 떠나지는 못한 채 살았다. 여전히 짐승과 함께 살았다. 그러니까 원시 상태나 야만 상태, 근원적인 어떤 생명의 근원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살지는 못했다. 네, 그 근원을 그리워하면서 살았다라고 합니다. 네. 사물은 사물의 숲은 어두웠다. 희고 검었다. 잘 보이지 않았다. 걸핏하면 충동이, 발작이, 황홀이 딱딱한 막대기를 들이대곤 했다라고 하는데요. 네, 사물의 숲은 어두웠다. 희고 검었다라고 합니다. 이 희고 검었다라는 말이 문장 첫머리에 있었죠. 아까 어디요? 이렇게. 네, 여기서 희고 검은 짐승이 살고 있었다라고요. 그래서 문명세계의 삶을 살기 이전에 원시적 삶, 네, 또는 자연의 삶을 말하죠. 그 자연의 삶이 희고 검었었던 건데 지금 잘 보이지 않는데 너무나 먼 기억이어서 보이지 않는다고요. 문장 첫머리에서 했던 말을 문장 끝머리에서 이렇게 하는 것, 그건 뭐죠? 어떤 시의 어떤 집중도를 높여주는 효과가 있죠. 수미상관이라고 해서 그런 수미상관법을 쓰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걸핏하면 발작이, 황홀이, 충동이 딱딱한 막대기를 들이밀고는 했다라고 하는데, 그거죠. 목동이
말을 어떤 양을 칠 때 긴 막대기를 하나 들고 다니죠. 네, 그러듯이 긴 막대기를 들고 다니면서 자꾸 말들을 막 찌르면서 또는 뭐 때릴 듯 하면서 막 양들의 방향을 조정하죠. 마치 그와 같이 충동이, 발작이, 황홀이 자꾸 막대기를 들이밀곤 한대요. 네, 그래서 충동질을 하는 거죠. 자극하고 충동질하는 거. 그러니까 원시의 어떤 순박한 삶이 자꾸 생각나게 해서 도시를 떠나 뭐 자연의 세계 또는 숲의 세계로 어떤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을 표현한 듯해요. 네. 그러면 밑에 부분 문제로 아까 제시된 부분 확인하겠습니다. 화자 안에 살다가 빠져나온 대상을 형상화하는 방법이 뭔가? 대상을 형상화한대요. 원래 화자 안에 살고 있는 대상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죠. 그것을 형상화한단 말은 좀 시각화 또는 감각화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청각, 시각, 미각 뭐 이러듯이 그게 뭐예요? 바로 그러니까 짐승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문명의 삶에 지쳐서 자연의 원시적 삶을 동경하는 네, 그 자아를 또 순질성을 가진 자연의 물질인 사물, 식물, 광물 등으로 치환했다가 일로 치환을 해요. 그랬다가 문명사회의 상징인 언어, 신, 도덕, 질서, 법 등으로 또 치환했다가 다시 순질한 자연의 물질인 식물, 동물, 광물로 치환함으로써 무엇을요? 형상화를 이루었다. 그러니까 화자 안에 살다가 빠져나온 대상이 바로 그런 어떤 원시적 짐승 상태에서 화자가 빠져나오죠. 문명적 인간으로. 그러나 문명적 인간으로서의 삶을 만족하지 못하고 바로 다시 원시적 삶을 동경하고 있습니다. 아래 시에서 제시되는 인간의 두 가지 속성. 하나는 뭐죠? 원시적 야만에서 벗어난 운명적 인간이었죠. 네. 원시적 그런 야만 상태에서 벗어난 운명적 인간. 그리고 또 두 번째 인간은 뭐죠? 문명사회의 어떤 삶에 지쳐서 순박하고 순질한 어떤 원시적 자연의 삶을 동경하는 인간, 그런 인간 유형을 말하는 거죠. 그 삶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바로 그런 인간, 그 인간, 이 두 가지 속성을 이 시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짐승, 이은봉 시인의 짐승이라는 시를 통해서 어떤 화자나 타자 안에 거주하다 빠져나가는 대상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타자 안에 살다가 빠져나온 대상을 형상화하는 방법, 자꾸 뭔가로 치환해서 그것을 감각적으로 볼 수 있게 만들고 또다시 또 뭔가로 치환해서 또다시 볼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죠. 짐승 상태에서 자연 상태, 식물 상태, 광물 상태로 치환했다가 또 문명사회로 상징될 수 있는 신, 도덕을 상징하죠. 신이나 또 뭐 그 법이나 뭐 이런 것들, 언어 이런 것들도 또 치환했다가 다시 또 어떤 짐승, 원시적 어떤 삶을 동경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형상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시에서 제시되는 두 가지 인간 뭐였었죠? 그죠? 원시적 삶, 짐승 상태에서 벗어난 문명적 인간과 다시 문명사회의 사회화된 어떤 삶에 지쳐서 그런 과거의 원시적 삶을 동경하는 인간, 그 두 유형의 속성을 이 시에서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